짙은 어둠 속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쿵 소리가 나서 차사가 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어지러워갖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서방하고 아유 나 어지러워요. 난 그냥 내려놔주세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내려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드는 사람들. 옆에 사람 있으니까 빨리 타고 내려와. 위에요? 여기 위에 사람 있어.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일단은. 역도로 지금 3층 구조 중에 있어요. 앉으시고. 내려오면서 창문들 다 개방해. 창문 개방. 불길을 잡으면서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핍니다.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화재 발생 가능성, 또 화재에 노출됐을 때 피해의 규모, 또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2차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도시명 화재가 훨씬 더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강남소방서는 지난 13일 새벽 2시경 화재 신고를 받았습니다. 5층짜리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전화였는데요. 신고를 받자마자 신속하게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 당시 영상입니다. 소방관 50여 명이 현장에 출동해 사람들부터 구조해냈는데요. 대원들의 도움으로 건물 안에 있던 주민 5명이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옆에 사람 있으니까 빨리 타고 내려와. 위에요? 여기 위에 사람 있어.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일단은. 역도로 지금 3층 구조 중에 있어요. 앉으시고. 내려오면서 창문들 다 개방해. 창문 개방. 네, 또다 되겠어요. 다 왔어요. 신병 구조 사항 있으면 그 이분한테 보고하세요. 불길은 소방관이 출동한 지 33분 만에 진압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던 현장입니다. 불길은 2층 거주자가 침대 밑에 켜둔 전기 히터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화염이 침구류에 옮겨 붙으면서 크게 번졌고 건물 내부와 가재 도구를 모두 태웠습니다.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피 도중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4만 4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매년 1,800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 32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연평균 화재 사망자는 100건당 0.74명이지만 대형 화재의 경우는 한 건당 3.5명.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대형 참사로 번질 위험이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굴절차까지 출동입니다. 굴절차까지 출동입니다. 지난 9월 29일 서울 강서구에서는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강서소방서는 현장 도착 5분 만에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대원 140명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주민 14명이 불길을 피해 대피했고 대원들은 거센 물살을 뿌리며 화재 진압에 주력했습니다.
화염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옆 건물 지붕으로 올라가 불길을 막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화염이 최성기 상태로 건물 4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상태였습니다. 그 건물 자체는 다 연소가 된 상태에서 그 소방관들이 그 주변에 있는 지붕에 올라가서 그 옆 건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계속 그 경계 관창을 배치하고 그 옆 건물에 연소 확대되는 걸 방지에 주력했습니다. 소방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에서 시작된 불길은 옆에 있던 다세대 주택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전화정리 스타트. 다세대 주택의 벽면이 화염에 그을린 모습입니다. 이 화재로 4층에 거주하던 이순자 씨는 부상을 입었는데요. 바로 요 집이에요, 요 집. 여기 집에. 위험하고 긴박했던 화재 발생 당시 이순자 씨는 너무 놀라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고요. 불편해하는 그 많은데 우리 집이 지하에 사람이 있으니까 큰일 났는데 뛰어갖고 오면서 불길이 얼마나 순식간에 또 무섭게 번졌는지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요 사이에 불빛이 확 그냥 쫙 비치는 거야. 음식점에서 오후 8시 56분쯤 발생한 화재는 1시간이 넘게 불타올랐습니다. 불이 난 건물 전체는 물론 인근 주택의 벽면과 천장이 소실됐는데요. 소방주산 7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관들의 노력으로 화재는 1시간 15분 만에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화재로 놀란 이순자 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황하고 무서웠던 당시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오는데 3층에서 보니까 강아지 한 명씩 두 모자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사람 나오는 거 보니까 왜 내가 기운이 더 없어요? 이제 됐다 싶고 4층에 나 혼자 사니까 나만 나오면 되잖아요. 안 떨으려고 했는데도 막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소방관들의 일상이 시작되는 곳인데요. 한 주택가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좌회전에서 첫 번째 횡단보도 지나서 우회전.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재빨리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불길은 보이지 않고 작은 창문으로 연기만 자욱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는데요. 연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으려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내부에서 문을 열어줄 사람은 없어 보였는데요. 결국 대원들은 소방차 사다리를 이용해 작은 창문으로 내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건물 안에서 대원들은 화재 진압과 동시에 화재 발생 원인을 찾아봤는데요. 내부 화장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보시는 2층 집 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화장실 바닥이 검게 불탄 모습입니다. 피오다만 담배꽁초가 발견됐는데요. 이렇게 도심 속 화재의 대부분은 사람들의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상황을 마무리한 뒤 복귀하는 길. 대형 사고로 번지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안전기준과 점검체계 부실로 인한 대형 참사.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텐데요. 지난 2018년 1월 밀양에서 발생한 세종병원 화재 사고가 바로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대형 참사였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었고 비상용 발전기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방화벽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피해를 더욱 키웠는데요. 이 사고로 무려 49명이 사망했고 14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정부는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화재안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체적인 화재 안전에 관련된 성능을 일부라도 개선해 나가는 방법, 또 이를테면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재 성능도 개선하면서 건물의 노후도를 조금 더 개선하는 방법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은 본인의 건축물 혹은 본인 지역의 건축물이 상당히 노후화되거나 이런 취약시고라고 생각한다면 또 그 안에서 사용하시는 분, 제실자나 이용자분들이 화재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또 이런 부분들의 대응에 대한 부분들도 항상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불이 난 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비상벨 등을 눌러 주변에 알립니다.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도록 손수건이나 옷으로 코와 입을 막은 뒤 자세를 낮춰 밖으로 대피합니다. 가정집에서 일상적으로 이제 화재 가지고 나는 것이 이제 담배꽁초하고 전령기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만 꽁초하고 전령 코드만 잘 뽑으면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변에 화재가 날 것 같은 것들을 미리 예방해 주시고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주저없이 119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신속하게 출동해서 화재를 예방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났을 때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면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